자, 다음 삼류위험물 보겠습니다.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온도가 높아지거나 물이 조금만 닿아도 스스로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자, 가스의 종류가 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과의 접촉을 방지를 해야 되고, 금수성 물질의 경우에는 주스금지, 그래서 마른 물에 팽창질석, 팽창진주황 같은 걸 사용해야 되고, 그 외의 것은 황린에 대한 겁니다. 황린 혼자 이것을 쓸 수 있고,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 삼류위험물들은 다 주스금지해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하고 반응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수소도 나오고, 이나칼슘인 경우에는 인이 있기 때문에 포스핀이 나오고, 탄화칼슘인 경우에는 C2H2가 만나서 아세틸렌이 나오고, 탄화알루미늄은 C 하나에 H가 4개 붙은 메탄이 나오게 됩니다. 트리메틸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메틸에 수소 하나 받아서 메탄이 나오고, 트리에틸의 경우에는 여기도 에틸에 수소 하나 받아서 에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떤 기체가 나오는지 다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포스핀의 경우에는 독성 기체,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가연성 기체, 이런 식으로 독성인지 가연성인지 조연성인지 이런 기체의 종류뿐만 아니라 성질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알킬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분자량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값이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자, 용기를 밀봉하고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이 내용은 이제 위험물 취급 쪽에서 다시 한번 나올 내용입니다. 벤젠, 헥산, 톨루에는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고 주스 금지해야 됩니다. 자, 분해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연소, 그리고 물하고 반응했을 때. 자, 일단 반응물의 그 분자식 자체가 길다 보니까 생기는 것도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래서 복잡할 수 있는데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 꼭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메탄올이나 염산과 반응할 때도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에탄을 발생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점. 화학 반응식을 정리를 해 두었고요. 자, 메틸알루미늄은 에틸알루미늄이 이제 비슷하게 갑니다. 물하고 반응하면 안 되고, 자연발화하고, 불활성 기체 봉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희석제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트리메틸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물하고 만났을 때 메틸에다가 수소 하나가 추가된 메탄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칼륨은 이제 불꽃의 색깔로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금속마다 가지고 있는 그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불을 붙였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리튬의 경우에는 빨간색,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바륨은 황록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위험물에서는 요거 두 가지, 나트륨은 노란색, 보라색은 칼륨,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하고, 사이화탄소는 폭발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비중이 1보다 작은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칼륨이 있고요. 그 다음 것도 비중이 작을 거예요. 자, 수분이 물과 닿지 않도록 석유 속에 보관한다.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건 나트륨이나 칼륨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물하고 워낙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하고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석유에 보관을 하는 거고요. 자,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수소, 그리고 에틸 알코올과 반응하게 되면 여기에서 칼륨이 H 자리로 가기 때문에 OK 플러스 H2가 생기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은 이제 인류위험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탄소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산화칼륨, 산소와 반응해서 생기게 됩니다. 자, 알킬리튬의 경우에는 메틸리튬이 있는데 무색 결정성 분말이고요. 주스 금지를 하게 됩니다. 자, 물과 만났을 때 리튬이 OH랑 만나고 CH3는 H 하나를 받아서 메탄이 생기게 됩니다. 자, 나트륨은 원자량이 23이고 비중이 0.97로 1보다 작아서 물에 뜨는 금속입니다. 그리고 가벼우면서 물은 금속이기도 하고 불꽃의 색깔은 노란색을 띄어서 노란색 불꽃이다 무조건 나트륨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소를 발생을 하고 석유, 등유, 파라핀도 나왔죠. 주스 금지해야 되고요.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 그리고 에틸라이드 수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탄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반응식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있지만 좀 하나씩 연습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식들입니다. 황린의 경우에는 분자식이 P4고 비중이 1.82로 나트륨이랑 칼륨 빼고는 다 이제 물보다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발화점 보세요. 발화점이 34도죠. 자, 웬만한 물질에서 발화점이 100도여도 낮다고 하는데 34도면 여름철에 조금만 뜨거워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화점이 34도인 아주 극한의 자연 발화성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백린이라고 부르고 물에는 녹지 않고 이氧화탄소에는 녹습니다. 자연 발화를 할 수 있고 연소를 하면서 보호액, 물속에 저장하는데 물속에 저장하는 거 2류에 하나, 3류에 하나, 4류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 물속에 저장을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유일하게 3류 위험물 중에 주수소화 할 수 있고요. 자, 산소와 만나서 오산화린, 그리고 황린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이렇게 섞으면 수용액이죠. 수용액에 들어가서 포스핀을 생성할 수 있다가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다 비중이 1보다 작은 가벼운 금속들입니다. 물에 뜨는 가벼운 금속이에요. 은백색 광택이 있는 물은 금속이고, 금속은 금속이다 보니까 물과 닿으면 안 되는 주수 금지를 해야 합니다. 자, 수소가 발생하고 질소랑 만나게 되면 질소와 리튬이 생기게 됩니다. 자, 칼슘도 금속인데 비중이 1.55로 물보다는 무겁고요. 대신 이제 물은 경금속이라서 칼로 자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수 금지에 마른 모래까지 추가가 돼야 되겠고, 칼슘이 물하고 만나면 수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수소와 나트륨은 이 분자식을 통해서 분자량 구할 수가 있고요. 비중이 1.36의 분말, 고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물과 만났을 때 수소가 생긴다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자, 수소와 붕소 나트륨, 수소와 리튬 나트륨, 이것도 금속 수소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금속 수소 화합물에는 수소와 나트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하고 반응했을 때는 다 수소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이 만나다 보니까 다 금속에 OH가 붙은 형태가 이렇게 생성물로 생기고 있죠. 자, 수소와 리튬은 분자량이 8이고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고체 상태의 물하고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하는 물질. 그래서 금속 수소 화합물은 다 수소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금속 수소, 칼슘하고 수소가 만났을 때 이렇게 수소를 발생하죠. 자, 금속인 화합물의 경우에는 비중이 크고 색깔이 암적색, 적발색인데 색깔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인화칼슘과 물이 반응했을 때 포스핀, 그리고 인화칼슘이 산과 반응했을 때도 물과 반응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성물이 나오기 때문에 포스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화알루미늄의 살충제 원료가 될 수 있고요. 물하고 만나면 인이 있기 때문에 인이 수소랑 만나서 포스핀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물이 어떤 거랑 반응을 할 때는 이 OH가 앞쪽 그 반응물의 플러스의 산화수를 가지는 거랑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H가 뒤쪽에 있는 거랑 만나서 생기는 물질들을 잘 조합해 보시면 그렇게 숫자만 맞춰주시면 생성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에서 탄화칼슘은 이제 분자가 생기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산화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는 분자식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질소와 반응해서 석회질소 CaCN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불연성 가스를 넣는데 여기 마른 모래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물하고 만나게 되면 C랑 H2가 만나서 C2H2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소랑 만나게 되면 CaCN2, 그래서 탄소가 따로 나오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중에서는 이렇게 메탄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세틸렌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Li2C2가 H2랑 만나면 LiOH랑 C2H2가 나오기도 하고, Na2C2가
H2O랑 만나게 되면 NaOH, C2H2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이 나오는 것들, 메탄이 나오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는 2.5에서 81의 연소 범위를 가지는 물질입니다. 탄화알루미늄은 무색 또는 황색의 분말, 고체 상태이고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 방법은 주수 금지이고 물과 반응할 때 수산화나트륨의 메탄, 탄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4개의 수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탄화수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탄화수소의 가스의 종류가 색과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탄화베릴륨의 경우에는 메탄이 나오고, 그리고 탄화알루미늄도 메탄이 나오고, 탄화망간도 메탄이 나오는데, 탄화마그네슘은 아세틸렌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물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복잡하면서도 꼭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 2, 3류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반응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나 소화 방법들 이런 거 쭉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 부분이 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지정수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분자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만 이런 성질을 가지고 뭐랑 만나서 발생하는 기체들 구분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많이 나옵니다. 가끔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 사실 60점을 맞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실기시험에도 화학 반응식 다 외우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기 때 한 번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